오늘 우리는 한 남자가 이미 다른 여자와 함께 있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직접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온 힘을 다해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도 당신이 귀에 깊게 듣는다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편집증에 빠지거나 모든 곳에서 의심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성숙함과 용기를 가지고 보고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맹목보다 더 나쁜 맹목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말했나요? 설마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는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혹시 내가 문제일까? 하지만 아니에요. 종종 당신이 느끼는 것은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아직 이성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먼저 느끼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남자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공간이 필요해. 한동안 혼자 있고 싶어.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혼란스러워. 나 자신을 다시 찾아야 해. 이런 말들은 성숙하고 신중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종종 그것은 이미 벌어진 일을 감추기 위한 우아한 방식, 베일일 뿐입니다. 그는 이미 당신 곁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는 이미 다른 여자와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모든 남자가 다른 여자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여자와 있는 많은 남자들은 꼭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차이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은 당신을 대기시키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은 이유 없이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떠났으면서도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침묵 속에서, 피하는 눈빛 속에서, 더 이상 당신과 어우러지지 않는 그의 웃음 속에서, 그의 휴대폰이 당신의 말보다 더 중요해지는 방식에서, 갑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작은 제스처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습니다. 언제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그는 말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하지만 아닙니다.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 그 편안함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반쯤만 이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새로운 것에 눈이 멀고 몰래 비교하며 자신에게 거짓말하면서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빛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더 재미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예전 같으면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일들을 용서합니다. 부당함을 정당화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를 잃을까봐 두렵고 혼자일까봐 두렵고 이미 느끼고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여, 떠난 사람은 이미 떠난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당신 옆에서 자고 있다 해도, 그가 기계적으로 당신에게 키스한다 해도, 사랑해라는 말을 단지 습관적으로 한다 해도 당신은 미지근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동정심이나 습관, 편안함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존재하는 사랑, 분명하고 단호한 사랑, 함께하고 싶은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람, 당신이 이미 다 준 것을 찾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 나는 공간이 필요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를 변명해 줄수록 당신은 스스로에게서 멀어집니다. 당신은 자신을 배신하고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도 당신에게 해주지 않았을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의를 구걸하거나 부재를 설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선택받아야 합니다. 의심이 아닌. 그리고 만약 그가 이미 다른 여자와 있다면 당신은 알게 됩니다.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하지 않는 말에서, 그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더 이상 하지 않는 행동에서, 그의 영혼이 더 이상 당신의 영혼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겉으로 보이는 증거를 찾지 마세요. 자신에게 귀 기울이세요. 관찰하세요. 편집증이 아니라 명료함으로. 당신의 직관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과 고통을 통해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면 어쩌면 지금이 멈춰야 할 순간입니다.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더는 아무 말도 없는 곳에서 대답을 기다리지 말고 문이 당신 얼굴 앞에서 닫히기 전에 품위를 가지고 그 문을 닫으세요. 그가 그런 말들을 하고 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당신을 피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얽히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가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혼자인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쁜 동반자와 함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 말 속의 차가움, 감정 없음, 거리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위기의 한복판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미 감정적으로 다른 여자에게 가 있다면 그는 점점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제스처, 의도, 의미 있는 말, 그리고 당신으로부터도. 당신은 그가 여전히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건 사랑하는 이여 가장 끔찍한 외로움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라고 느끼는 것, 마치 텅 빈 집에서 소리치는 것처럼, 아무도 열지 않는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당신이 지금 자신에게 말하길 바랍니다. 작게, 원한다면 속삭이듯이 나와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을 이유는 없어. 가끔 그는 육체적으로 떠나지 않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몸은 남아있지만 영혼은 아닙니다. 마치 유령이 당신 옆에 자는 것처럼. 예전에는 부드럽게 당신을 만지던 사람이 이제는 무관심하게, 당신을 찾고 안아주고 지켜주던 사람이 이제는 거의 당신을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침묵으로, 거리감으로, 차가움으로 말해지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워.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함정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감정적인 탐정이 됩니다. 그의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하고 누구와 연락하는지 살피고 그 여자 동료가 정말 동료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당신은 경계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의심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두려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랑은 의심하게 만들지 않고 경쟁하게 만들지 않고 매일 내가 아직 괜찮은가 하고 고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남자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면 그는 더 이상 당신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 당신의 안부를 알고 싶고, 당신이 아프면 걱정하는 마음. 이것들이 사라졌다면, 차가운 침묵, 공허한 대화, 변명만이 남았다면, 그는 이미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그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는 죄책감과 새로운 설렘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흥미롭고 재미있고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하지만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더 이상 깊이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깊이는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깊이는 불편합니다. 깊이는 헌신과 진정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것을 줄 수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관계를 억지로 살리려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산소가 없는 사랑을 들이마시지 마세요. 더 이상 꽃 피울 수 없는 곳에 머물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관심을 애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발적인 의지와 진심 어린 존재감으로 사랑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미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면 지금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그 명확함에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달콤한 거짓 속의 영원함보다 아픈 진실의 한 방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여성은 아마도라는 말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는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언젠가 다시 원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자신을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다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품위 있게 자기애와 용기를 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프다면 울어도 됩니다. 충분히 울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고통의 반대편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처음에는 아프지만 당신의 영혼이 치유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약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은 뭔지 아세요? 그가 변하길 기다리는 것, 그가 예전처럼 돌아오길 바라는 것, 이미 무너진 것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그러지 마세요. 그가 이미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당신 자신을 파괴하지 마세요. 이미 다른 형태가 되어버린 마음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왜곡하지 마세요. 그가 설령 돌아온다고 해도 변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또다시 상처받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변명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재는 사랑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움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보여집니다. 느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느낄 수 없다면 추측에 만족하지 마세요. 당신은 명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는 사랑, 헷갈리는 말들 뒤에 숨지 않는 사랑, 의심 없이 사랑해 라고 말하는 사람,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라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나는 여기 있어 라는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람을요. 그리고 당신이 이미 그가 다른 여자와 있다는 걸 느낀다면 그가 말하지 않아도 부인하더라도 당신의 눈을 똑바로 보며 아니라고 맹세하더라도 당신의 느낌을 믿으세요.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확인도 고백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직감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잔인한 일입니다. 육체는 곁에 있어도 그의 영혼은 이미 떠난 것. 때로 그는 이미 다른 여자와 있으면서도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그에게는 안전한 장소, 감정적인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탐험하면서 당신에게 기댑니다. 그리고 그건 아픕니다. 당신은 점점 당신 자신이 아닌 그림자가 되어갑니다. 선택이 아니라 선택지로. 이미 다른 사람을 선택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 변화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둘러댑니다. 모호한 말을 씁니다. 더 이상 같은 감정이 아니야. 나 자신을 먼저 정리하고 싶어. 지금은 관계를 가질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몰래 메시지를 보내는 건 준비되어 있고 당신을 대기 상태로 두고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걸 말로 꺼내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짓 속에 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가 자기 혼란을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자신을 망가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관계를 떠난 사람은 그 이후로 하는 모든 말이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지연일 뿐입니다.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당신을 반쪽짜리 진실의 포로로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쪽짜리 진실이 아닌 온전한 진실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아프더라도. 왜냐하면 아픈 진실은 달콤한 거짓보다 훨씬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다른 여자와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의 감정적인 부재로 인내심이 줄어들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냅니다.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예전엔 신경 썼던 사소한 부분들도 더 이상 챙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더 이상 당신을 진심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 거리감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함으로 위장된 감정적 거리감. 그리고 당신은 압니다. 물론 압니다. 하지만 묻지 않습니다. 혹은 묻지만 그는 대답을 회피합니다. 당신은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 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용기를 내서 말해야 합니다. 네가 더 이상 여기 없다면 말해줘. 다른 사람과 함께라면 나를 붙잡지 마. 네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더 이상 내가 있을 수 없는 이 자리에 나를 두지 마. 때로는 그가 당신을 사랑하느냐보다 그가 진실할 용기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용기를 가지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을 완전히 잃는 것보다 그냥 선택지로 두는 편을 택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예전처럼 되기를 바라며 남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연이 아닌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한 사람, 함께 미래를 꿈꾸기 시작한 사람, 감정을 허락한 사람은 이미 의식적으로 당신에게서 멀어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고백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그의 마음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투, 흥미 부족, 사라진 열정, 당신의 모든 것이 그를 짜증나게 만드는 방식. 당신이 문제인 게 아닙니다. 당신은 한 번도 문제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더 이상 여기에 없는 겁니다. 때로는 분명한 잘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고통스러운 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비어있는 이야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그가 놓아버린 것을 억지로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추억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남아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추억은 현재를 만들지 못합니다. 미래는 더욱이. 아마도에 집착하는 걸 그만하세요. 오지 않을 설명을 기다리며 스스로를 아프게 만드는 것도 멈추세요.
한 장을 끝내는 것이 두려워 당신의 존엄을 미루지 마세요. 그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너를 감정적인 쓰레기처럼 대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아무리 아름다운 변명이 있어도 정직함이 없다면 너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면 이제 너는 스스로를 선택할 차례다. 비록 아프고, 비록 그것이 패배처럼 느껴지고, 비록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더 건강한 무언가, 이번에는 너를 진심으로 감싸는 무언가. 무언가가 변하는 순간들이 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느낀다. 비록 설명할 수 없더라도. 그것이 한 번의 시선, 하나의 제스처, 혹은 긴 침묵이었는지 알 수 없다. 너는 단지 안다. 이제는 예전과 다르다. 다르게 느껴진다. 공기 중에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아무리 모든 것이 여전히 괜찮길 바래도 사실 그렇지 않다. 말들이 그 톤을 바꾼다. 대답은 늦어진다. 관심은 불규칙해진다. 변명은 점점 더 많아진다. 포옹보다 더 많이. 그리고 그것이 신호이다. 그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 그가 움직이지 않고 멀어지는 방식. 그리고 그런 말들이 나온다. 나는 피곤해.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 너무 과하게 구는 거야. 싸우고 싶지 않아.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리고 맞다. 가끔은 진짜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패턴이 된다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눌 필요가 없어지면, 너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지고 네 감정이 짐이 된다면 그는 이미 다른 곳에 있다. 감정적으로, 그리고 때때로 신체적으로. 왜냐하면 맞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른 사람과 있지만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 존경 때문이 아니라 편리함 때문이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원하지만 익숙한 것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이 과도기 속에 갇히게 되어 무엇이었는지와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을 잇는 다리가 된다. 나는 이것을 얼마 전에 내게 쓴 사람에게서 보았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녀의 이름은 클라라였고 32살이었다. 그녀는 5년 동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한 후 줄리안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여행을 가고 웃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줄리안은 점점 늦게 집에 돌아왔고 낮 동안에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려고 했고 여행 중에도 비디오 통화를 하지 않으려 했다. 클라라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물었을 때 그는 항상 같은 말을 했다. 너무 예민해. 다 괜찮아. 나는 그냥 피곤할 뿐이야. 드라마 만들지 마. 클라라는 자신에게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울을 더 오래 보았고 그에게 더 잘 보이려고 애썼고 그를 위해 요리를 했으며 그에게 작은 메모를 남기고 외출하자고 초대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더 멀어졌다. 어느 날 우연히 그녀는 그의 전화에서 알림을 보았다. 그것은 클라라가 모르는 여자의 메시지였다. 짧지만 명확한 메시지. 다시 너를 보고 싶어. 그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물었다. 너 다른 사람과 있어? 줄리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니 그런데 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이제 너와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아. 그리고 그때였다. 모든 것을 바꾼 한 문장이. 그 문장은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암시한다. 클라라는 그 앞에서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울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다. 나중에 그녀는 내게 이렇게 썼다. 나는 부서졌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결국 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잃은 것이 아니라 그가 잃은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내가 다시는 찾지 못할 것을 놓았다. 내 충성심, 내 사랑, 내 진실. 클라라는 다시는 그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상처와 함께, 하지만 자존심과 함께. 이 이야기는 유일하지 않다. 매일 일어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용기가 없지만 조용히 상처를 주는 데에는 매우 준비가 되어 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남아있는 것은 그 자체로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런 거짓말을 받을 자격이 없다. 아무도 상대방이 이미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관계의 일부가 될 자격이 없다. 아무도 유령 관계를 받을 자격이 없다. 진정한 사랑은 숨지지 않는다. 결속에 대한 대화에서 도망가지 않는다. 변명 뒤에 숨어있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남는다. 그것은 너를 선택한다. 그것은 너에게 관심을 가진다. 그러므로 만약 너가 클라라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너의 직감을 숨기지 마라. 그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라. 그에게 변명을 찾지 마라. 왜냐하면 동정심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습관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너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너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다. 사랑은 수수께끼가 아니다. 사랑은 밤의 생각 퍼즐이 아니다. 사랑은 매일 아파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아프다면 너는 단 하나의 질문을 해야 한다. 나는 이 이야기에서 어디에 있는가? 만약 대답이 그가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라면 이제는 네가 결정을 내릴 차례다. 왜냐하면 너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때때로 너는 증거가 필요 없다. 오직 너 자신만. 때로는 너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이 질문을 멈추고 희망을 멈추고 징후를 찾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분명한 것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피부를 바꾸고 모든 것이 예전 같다고 가장하려고 할 때 그가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다. 그의 시선, 그가 너를 바라보는 방식, 그가 이제 너를 더 이상 만지지 않는 방식, 그가 너에게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언어다. 말 없는 언어, 그러나 여전히 언어다. 그리고 만약 너가 조심하지 않으면 너는 계속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단계에 갇힐 것이다. 매일 더 이해심이 많고 덜 강렬하고 더 여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미 감정적으로 떠나갔다면 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그 연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프다. 물론 아프다. 되돌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프다. 이미 끝난 그녀. 끝난 것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프다. 한때 너에게 너는 내게 모든 것이라고 말했던 그 남자가 이제 그 말을 다른 여자에게 한다는 것. 때때로 그게 가장 아픈 일이다. 그가 한때 너에게 했던 말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한다는 것을 아는 것. 마치 그의 말이 아무런 무게가 없었던 것처럼. 마치 너는 단지 감정적인 예행 연습에 불과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건 아니었다. 너는 실수가 아니었다. 중간 단계가 아니었다.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었다. 너는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그가 그것을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가 아무 말 없이 떠났다고 해도, 그가 지금 다른 사람과 있고
마치 너에게 실제로 느꼈던 것을 느끼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한다고 해도 그것은 너의 진실을 지우지 않는다. 너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너의 헌신, 너의 인간성. 문제는 사랑에 있지 않았다. 문제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사랑에 매달리는 것이었다. 너와 더 이상 함께 숨쉬지 않는 사랑. 이미 무관심 속에서 질식하기 시작한 사랑. 그리고 나는 그것을 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때때로 거위를 놓는 것이 명확한 끝을 놓는 것보다 더 아프다. 왜냐하면 거위는 놓친 기회처럼 느껴지고 결코 지켜지지 않은 약속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반쯤 멈춘 포옹처럼. 그러나 누구도 깨진 약속으로 살 수 없다. 누구도 부재에 의존할 수 없다. 누구도 감정적인 사막에서 꽃을 피울 수 없다. 그리고 그가 이런 전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방패로 사용하며 나는 혼란스러워.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찾아야 해.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너는 그가 이미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고 그녀를 보고 있으며 그녀에 대해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혼란스러움이 아니다. 그것은 결정이다. 그는 그것을 너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너의 아픔에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이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에 맞서고 싶지 않아서이다. 그는 너가 여전히 그에게 제공하는 편안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그리고 너는 그곳에 남아 기다리고 그가 돌아오길 바란다. 새로운 것이 그에게 너무 힘들어지기를 바란다. 그가 다시 너와 가졌던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파괴이다.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면, 그가 지쳐서 돌아온다면 너는 비플랜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이 아니다. 너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너는 절대로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때때로 문을 닫는 것이 이미 문을 닫아버린 사람을 기다리며 그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아니, 이것은 자존심이 아니다. 이것은 존엄이다. 자존심은 상처를 준다. 존엄은 보호한다. 존엄은 너를 네가 상처받았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는 경계이다. 내 안의 그 목소리, 이제 충분하다. 너는 모든 것을 주었다. 이제 너에게 남은 것을 모아서 다시 일어설 시간이다. 그가 더 이상 너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가 새로운 것을 깊이 있는 것보다 더 선호하는 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는 너의 역할을 다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제 놓을 시간이다.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너의 중심을 찾을 수 있도록, 두려움 없이, 원한 없이, 보이지 않는 사슬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무도 그에게 마음이 부서지는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동시에 그것을 조용히 가지고 계속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는 치유할 권리가 있다. 이 순환을 끝낼 권리가 있다. 모든 답이 없더라도 그가 왜 더 이상 거기에 없었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리고 만약 네가 그것을 해낸다면 너는 깨달을 것이다. 이 고통은 너의 변형의 일부였을 뿐이다. 너의 패배가 아니다. 아무도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있다. 아직 사랑하는 사람을 놓는 법. 아직 내게 많은 의미가 있었던 것을 포기하는 법. 그것이 더 이상 너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계속 느끼고 있는 법.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 더 이상 없어서가 아니다. 때로는 여전히 사랑이 있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관계를 유지하려면 사랑 이상이 필요하다. 정직, 존재감, 헌신,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 그가
이미 다른 사람과 있다면 그 관계는 끝난 것이다. 너가 여전히 얼마나 사랑한다고 느끼든 간에 너는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너는 그의 부재로 무엇을 구축할 수 없다. 너는 혼자서 이야기를 나를 수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다치고 있는 곳에 계속 있을 수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더 이상 선택되지 않는 곳에 계속 있을 수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 자신을 더 사랑한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이것은 감정적 건강이다. 이것은 성숙함이다. 누군가가 이미 감정적으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다면 너는 자신을 마지막으로 두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우선순위 목록에서 마지막에 두지 않는다. 너는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계속해야 할까? 내가 그렇게 많은 의미를 지닌 것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 나는 너를 이해한다. 쉽지 않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진실보다 더 아프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온다. 바로 그때 변화가 시작된다. 그가 그것을 인정할 때가 아니다. 네가 그를 폭로할 때가 아니다. 네가 변명하기를 멈출 때, 그는 단지 혼란스러워. 그는 시간이 필요해. 그는 그것을 알아차릴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아니다. 대신에 네가 말하기 시작할 때다. 그는 나를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의 삶의 일부가 아니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비록 그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강력한 순간이다. 왜냐하면 네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던 그 부분. 폐허에서 다시 자신을 세우기 시작하는 그 부분. 그리고 거기서부터 너의 새 출발이 시작된다. 너는 시끄럽게 시작하지 않는다. 복수로 시작하지 않는다. 드라마로 시작하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 너의 중심에서, 너의 평온에서, 이제 너는 그가 없어도 숨을 쉴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한 문장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표현해주는 문장이다. 폭풍을 지나면 너는 그 폭풍에 들어갔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것이 폭풍의 목적이다. 하루키 무라카미. 그리고 바로 그게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폭풍. 하지만 그것은 너의 세상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변화의 시작이다. 너는 그것을 지나갈 것이다. 아마 상처를 입고. 그러나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더 너 자신으로.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 다시 너로 돌아가라. 다시 내 안으로 돌아가라. 다시 너의 목소리로 돌아가라. 더 이상 그가 왜 다른 사람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그의 길, 그의 그림자, 그의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다. 그것은 너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가 붙잡을 수 없었던 것, 그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가 아직 직면할 용기가 없었던 자신 속의 일부와 관련이 있다. 그를 치유하거나 그를 기다리거나 그의 가치를 설득하는 것은 너의 일이 아니다. 너의 빛을 보지 않는 사람은 네 옆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미 다른 이야기를 선택한 사람은 더 이상 내 일부가 아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앞을 바라보는 것이다. 잊기 위해서도, 네가 느꼈던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네가 준 것을 존중하고 이 사이클을 사랑으로 끝내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되돌아가지는 말자. 되돌아간다는 것은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다. 너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주었고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으며 너무 오래 기다렸다. 이제는 시간이다. 시간을 내어 문을 닫을 때이다. 분노로, 증오로 닫지 말고 평화로 닫아라. 그렇지 못한 것도 가르치고 자유롭게 하고 치유한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가 아닌 네가 중요해진다. 네가 무엇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짊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누군가가 조용히 너를 놓기 시작할 때 너는 의식적으로 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감정적인 성숙이다. 그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도 치유할 수 있다. 그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된다. 진실은 항상 말로 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행동으로, 공허로, 처음에는 무시하다. 나중에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작은 변화로 온다. 그 한가운데에서 너는 선택해야 한다. 기다림의 상태에 머무를지 아니면 자신에게 한 걸음 다가갈지를, 내면의 평화를 향한 한 걸음이다. 사랑은 평화를 가져야 한다. 두려움, 불안, 불면의 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가 예전처럼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이유를 묻고 그의 프로필을 살펴보며 의심과 의혹, 실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을 숨기고 스스로 그것을 작게 만들며 그것이 단지 한시기일 뿐이라는 희망을 붙잡고 있더라도 그것은 아니다. 누군가가 이미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 있다면 그것은 가장 분명히 무관심으로 나타난다. 더 이상 연결이 없다는 느낌. 의무감에서만 대답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 그의 존재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에너지는 멀리 있다는 느낌. 그것은 너를 지치게 한다. 이미 아무런 기초가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관계를 혼자서 지탱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건 아픕니다. 다른 사람들이 종종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왜냐하면 이것은 평범한 이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죽음과 같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것, 짐없이 떠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거기 있고 그것을 구하려고 노력하며 그를 되찾으려고 합니다. 비록 그가 자신도 돌아오고 싶은지 모르더라도. 그리고 바로 거기서 당신은 자신을 잃습니다. 사라집니다. 자신을 지웁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이 자신을 지우게 할 만큼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빼앗는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의 미소를 앗아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을 빈 껍데기로 남겨두는 사랑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는 당신을 지탱해주고 당신을 꽃피우게 하며 최고의 자신과 연결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서지면 그가 감정적으로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웃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꿈꾸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살아있고 창의적이며 열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고통은 소모됩니다. 그리고 만약 기다리는 모드로 살아간다면 당신의 영혼은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가 열지 않으려는 문 앞에서 기다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는 동안 당신은 어쩌면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딜레마가 아닙니다. 당신은 두 번째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확실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것을 절대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 아플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치유는 직선적인 길이 아닙니다. 주기를 끝내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멈추는 것은 스위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가 올 것입니다. 당신이 깨어나서 더 이상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날이, 당신이 더 이상 그가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는 날이,
그가 지금 누구와 있는지 더 이상 묻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줄이기 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기 전에, 부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기 전에,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의심했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주저없이 교체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정직할 용기가 없었던 사람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끝나는 것과 존경이 끝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항상 존경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분노로 끝내지 않고 명확성으로 끝내야 합니다. 모든 이별이 시끄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그냥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눈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가 더 이상 당신을 찾지 않는 방식에서, 그가 당신과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마치 당신이 아무나 되는 것처럼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중간에 남겨진 사람처럼. 그리고 그건 아픕니다. 다른 사람들이 종종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왜냐하면 이것은 평범한 이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죽음과 같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것, 짐없이 떠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거기 있고 그것을 구하려고 노력하며 그를 되찾으려고 합니다. 비록 그가 자신도 돌아오고 싶은지 모르더라도. 그리고 바로 거기서 당신은 자신을 잃습니다. 사라집니다. 자신을 지웁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이 자신을 지우게 할 만큼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빼앗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미소를 앗아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빈 껍데기로 남겨두는 사랑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는 당신을 지탱해주고 당신을 꽃피우게 하며 최고의 자신과 연결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서지면 그가 감정적으로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어버립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웃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꿈꾸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살아있고 창의적이며 열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고통은 소모됩니다. 그리고 만약 기다리는 모드로 살아간다면 당신의 영혼은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가 열지 않으려는 문 앞에서 기다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기 그가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흔들리며 어쩌면을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딜레마가 아닙니다. 당신은 두 번째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확실한 존재입니다. 오늘 당신은 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것을 결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숨쉬는 것조차 아플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치유는 직선적인 길이 아닙니다. 주기를 끝내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멈추는 것은 스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가 올 것입니다. 당신이 깨어나서 더 이상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날이, 당신이 더 이상 그가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는 날이, 당신이 더 이상 그가 지금 누구와 있는지 묻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줄이기 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기 전에, 부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기 전에,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의심했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주저없이 교체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정직할 용기가 없었던 사람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끝나는 것과 존경이 끝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항상 존경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분노로 끝내지 않고 명확성으로 끝내야 합니다. 모든 이별이 시끄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그냥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눈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가 더 이상 당신을 찾지 않는 방식에서, 그가 당신과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마치 당신이 아무나 되는 것처럼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중간에 남겨진 사람처럼